자, 반갑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이동우 대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마지막 휴가인 것 같은데 휴가철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부터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번 주는 좀 중간중간 비가 많이 온다곤 하는데요. 시장에 좀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시원한 시장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자, 주말 전에 시장이 동전지듯이 시장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의 입장보다는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특별한 게 없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더 이상 투자자들이 그걸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쨌든 특별하게 이제 주도주 부재 이전에 시장의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 출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마감이 됐는데요. 고금리 정책 자체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기술주들 대부분 업종들이 전전일 엔비디아 호실적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이제 그걸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나마 시총이 큰 2차전지 관련주가 일부가 상승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들이 부진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오염수 방출이 이제 24일부터 개시를 하게 되면서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육개나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쪽 그리고 애국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대거 강세를 좀 보였고요. 중국 내의 움직임도 지금 일본 쪽 보이콧을 지금 선언하거나 일본 쪽 보이콧을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천에 옮기게 되면서 수산물을 좀 수출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중국, 홍콩, 대만 이런 쪽들이 일본의 수산물을 조금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불안한 심리를 조금 대변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이제 아직 4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이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동아시아 쪽은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민한 부분이고, 조금 먼 나라일수록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민하게 좀 대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불안감들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쪽 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24일부터니까 파웰 연준장이 이제 금요일날 발표를 했으니까 하루 전부터 매파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입장에서 새롭게 뭔가가 더 추가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다, 또는 금리 고수 정책을 언제까지 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와준다면 시장을 좀 방향을 더 제시했을 텐데, 기존 입장 되풀이로 끝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부추기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있던 불확실성 자체도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실제 그래서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잠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시장을 더 흔들어 댈 만큼 호재도 없었지만, 악재도 없었지만 호재 자체도 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계속 요게 좀 반복이 될 텐데요. 지금 박스권 입장이고 연준의장의 말이 이제는 급하게 들리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장이 뭘 얘기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준의장의 입김은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시장에 대개 고점을 보인다거나 또는 대개 저점을 보일 거면은 당근이나 채찍에 대한 발언을 하겠지만, 현재처럼 지금 시장이 빨리 가지 않는 입장이라면 연준의장도 특별하게 시장을 이끌겠다라는 주의보다는 시장을 좀 자유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입장을 좀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달에 FOMC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19.5%를 유지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5%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유지했던 거고요. 11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들은 50%를 상회를 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상태를 좀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단기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최근에 올랐던 물가 때문에 일부 오염수 방출도 그렇고 일부 지금 유가도
단기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 때문에 물가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인상카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국내 쪽은 5개월 연속 지금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질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국내 증시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수 있다는 단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도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으로 좀 여겨질 거고요. 자,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것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7월 PCE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거의 양대 탑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물가지표가 PCE 발표가 7월 말에 공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8월 말이죠.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거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8월 고용 동향 발표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9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8월 고용 동향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고용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물가가 내려온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고용 자체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약간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장기간 고금리 정책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에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뭐 상승 출발하겠지만 대부분 다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하면서 먼저 신호탄을 쏴주고요. 뭐 나머지 2차전지나 최근에 이제 화장품 순환매, 의료미용 순환매, 그리고 오염수 방출로 인한 뭐 불안감들을 위한 테마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됐었던 초전도체나 맥신의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불안감들을 계속 보였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투기성이 많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래서 아마 좀 물리신 분들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이제 원래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좀 분산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들 보기 전에 시장 주요 뉴스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 오염수 방출 개시 속에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뭐 육개,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소금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소금에 들어가는 이제 간장에 들어갈 간장 뭐 들어가는 이제 신송홀딩스나 샘표식품, 그 다음에 애국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모나미라든지 일부 종목들, 신성통상 등은 일본의 보이콧 조짐을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 관련주도 좀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항체 관광 재개 소식이 중국 쪽에서는 지금 부동산 쪽 우려, 여러 가지 지금 금융권 분위기가 좀 악화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못 미쳤다,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를 통해서 다른 불안했던 요소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단체 관광이나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해주는 형태가 됐는데 국내 성장률 개선 기대감에도 조금 도움이 됐고 중국 내에서 일본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보이콧 조짐을 좀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 기업 이익을 좀 얻어갈 수 있을 기대감도 같이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니젠, 컬러레이, 연우, CNC 인터내셔널, 리서스 코스메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4일 오후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됐죠. 성능 논란에 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압도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우리 한글을 위한 한글 패치에 뭐 2500배? 뭐 다른 부분보다는 그걸 조금 강화했다는 거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잘 못 쓴 건지 예상보다는 그렇게 막 놀라울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네이버, 솔트룩스, 플리토 뭐 관련주들이죠. 셀바스 AI나 마음의 AI 등 이런 쪽들이 전일 기대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좀 성능 자체를 조금 더 올리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파괴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뭐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 보면 크게 파괴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다시 급락을 좀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전에 사셔야지 호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사면 크게 먹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상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갔던 분들은 바로 그 다음날 오히려 반납을 해버리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단기 사익 실현 욕구가 겹쳤고, 물론 엔비디아 쪽에 이제 호재는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일주일 가량을 IT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3, 4일, 적게는 3, 4일, 좀 많게는 한 일주일 이상 올랐는데 거기에 호실적까지 증명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지 실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욕구보다는 그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랐던 SK 하이닉스, TFE, 그리고 이온테크닉스, 제우스, 인텍플러스, 네페스 아크 등이 지금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게 내려오면 사시고 좀 올라오면 파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그 기대감 속에서 미리 사야 될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사버리면 실제 먹을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피라미드 쪽엔 텔레칩스, HP 테크놀로지, 그리고 엘리어트 쪽은 오르비텍 차백신 연구소, 그리고 낙폭과대 쪽은 3기 EV와 뷰노. 보여지는 걸로는 지금 IT 쪽 바이오, 그리고 의료미용, 2차 전지, 그리고 하나가 지금 원자력 쪽이죠. 소형 원자로 소식이 조금 주말 동안 있었고, 그리고 원자력 쪽도 지금 오염수 방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도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논의도 조금 원자력 쪽으로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아마 조금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최근에 이제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출연 방송 녹화 대본을 쓰느라고 아침에 유튜브를 좀 못 올려드리고 글도 못 써드렸는데, 앞서서 드렸던 애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난주에 드렸던 애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조금 하면서 이번 주 오늘 종목들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드린 것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이제 뷰노. 이미 앞서서 드리고 36,000원대부터 드리고 나서 벌써 박스권 중상단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전에 드렸던 것 중에서는 3기 EV가 지금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16,000원 후반대, 17,000원대부터 드린 게 벌써 2만원대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IT 쪽은 지난주 초반에 많이 드리고 나서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눌림목상으로 떨어지면 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금요일날 오후 쪽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기로는 가온칩스도 그랬고, 화장품 쪽에서 아이패밀리 SC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22,000원대 그리고 12,000원대 큰 수익을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22,000원대 드렸던 아이패밀리 SC도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가치를 계속 증명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종상으로 특별한 것보다 업종상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애들 더 많아졌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것 중에 급등은 재룡전기가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 상승 추세들 계속 이어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3,000원 후반, 24,000원 초반대 드리고 26,00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우상향 추세들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드렸던 것 중에서는 HB 솔루션 이런 것들도 하루 이틀 쉬었긴 하지만 금요일날 다시 좀 올랐었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같이 드릴 거니까 같이 연구해보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미 드렸던 종목이죠. 19,000원 초반대 드리고 나서 이미 21,000원대까지 좀 접근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도 역시나 금요일날 양봉 다시 자리 만들면서 마감됐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원 중반대 가능하고요. 2만원 초반대까지 해서 중반대까지 매수는 가능하고요. 고점은 23,000원에서 24,000원을 1차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추가 돌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이제 HB 솔루션과 함께 드렸는데, 둘 다 이제 전환 사채권이나 신주 인수권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해서 중간중간 흔들리는 자리가 있을 때 한 번씩 더 보시고요. 박스권 상단이 3만원이 아니죠. 3,200원대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향 살살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2,800원 후반에서 중반대, 조금 넓게 보면 2,800원대, 금요일 시가까지는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2,700원 중반이 깨지지 않는 선으로 계속 캔들은 겹쳐서 가는. 그래서 오늘도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는 것보다는
상승 출발하더라도 아침에 내렸다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조금 보시면 되고요. 내렸다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있는 와중에 계속 밑으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오는 걸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장중 같이 보시면 내렸다가 올라오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뜨는 걸 보시고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출발하고 바로 출발을 해서 더 상승을 해버리는 건 그날의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못을 박아 놓으면 돼요. 나는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시세를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세를 그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걸 공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쪽에 이제 오르비텍, 그리고 오르비텍은 이제 원전을 이제 오염수를 이제 방출하는 기계를 조금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었고요. 뭐 한 이틀 정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었고, 오늘도 역시나 원자력, 소형 원자력 얘기가 또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곤 있어서 4,800원 이하에서 4,600원대까지 가능하고요. 뭐 위쪽으로는 다시 5,400원, 5,500원 공략하는지 보시고요. 아래로는 4,400원 깨지 않는 선으로 조금 낙폭은 조금 가대한데 그걸 조금 활용하기는 조금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보시는 것 중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차백신 연구소랑 차바이오텍, 뭐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하죠. 조금 차트로는 차바이오텍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공략적으로는 차백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드리는 건 차백신 연구소. 그래서 6,200원에서 6,050원대까지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5,900원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6,700원대 다시 돌파하면서 이제 개나긴 박스권을 또는 하단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니까 그 다음 자리는 아마 6,700원에서 7,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계속 지금 16,000원 후반대, 17,000원 초반대부터 드렸던 게 벌써 2만원대 왔던 차백신 계속 3기 EV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이번 주는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주 초반에 강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대, 그리고 이번 주까지 아마 사셔야 권리락 때문에 무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중 권리락 전에 3기 EV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리락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은 19,000원대 이하로 보시고 18,000원대까지 공략하시고 아래로는 17,000원대 깨지 않으신다면 22,000원대 다시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노, 뭐 최근에 의료미용 쪽 뭐 자주 추천을 드리고 앞서서도 가장 탄탄한 수익력, 그리고 팬데믹, 엔데믹을 거치면서 그래도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애들 위주인데요. 뷰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가는 39,000원 중후반대, 초반대까지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37,000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재차 신고가인 44,00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지난주보다는 좀 덜 힘들고 이번 주가 조금 강세가 확 나오기보다는 아마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 튀어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만들면서 재차 이제 다시 안정권으로 찾아가는, 그리고 원래 종목들이 가야 될 길들을 찾아가는 단계니까 지금 투기성들이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죠.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심도 초전도체 쪽 뭐 맥신 이런 쪽들이 이제 투기성들이 줄어들면 정상적인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물론 이제 급등세는 많이 줄겠지만 일부 테마주들의 한 번씩 뭐 원자력이든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확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할 텐데 그건 이제 예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야 될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뭐 비오는 날인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상 모닝브리핑의 이동우 대표였습니다.